반관계, 스파이를 활용한다. 또 역정보를 흘린다. 반관계는 언제 쓰느냐? 형사가 불리할 때 쓰는 겁니다. 경호처 모 부장에게 경호처 지휘부가 역정보를 흘렸어요. KBS에서 현장 기자로 뛸 때 제가 뭐 경찰도 출입해보고 뭐 검찰, 법원, 뭐 국세청, 행정관서 거의 다 출입해봤습니다. 그런데 제일 정보 보안이 유지가 되기 힘든 조직이 어디냐? 경찰입니다. 왜 그러냐? 경찰은 가지가 많습니다.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전국에 30만 명 넘는 경찰 가족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뭐 정보관도 있고 교통행정 뭐 교통경찰관도 있고 수사경찰관도 있고 많습니다. 그런데 워낙 그 식구들이 많다 보니 정보 보완이 안 됩니다. 회의하면 금방 1시간 안에 다 퍼져나가요, 그게. 그런데 거기서 내일 저 윤석열 대통령 잡으러 가야 되는데 그 계획이 지금 오늘 조간신문에 다 보도되면 이거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실행하기 힘들죠. 왜?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게 되잖아요, 경호처는. 그래서 어제부터 뭐 이상한 백팩 같은 거 긴 거 그 안에 뭐가 들어있겠어요? 개인 소총, 화기가 들어있겠죠. 그런 거 맨 경호처 직원들이 헬멧 쓰고 까만 선글라스 끼고 복면 쓰고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들어오기만 들어와봐. 뭐 이런 식이죠. 그래서 지금 이 이데일리 기사를 보면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영장 집행 계획 기밀 정보가 사전에 외부로 유출되면서 영장 집행 계획이 틀어졌다.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나오는데, 국수본이 이번에 경호처에 보낸 협조 공문이 있는데, 전날 공수처가 국방부하고 경호처에 보낸 협조 공문에 비해서 한 발 물러선 입장이다. 이게 나오거든요. 한 발 물러섰다는 게 뭐냐? 지금 3자 회동하고 있습니다. 공수처, 경찰, 경호처. 지금 어딘지는 모르지만 한번 그거 검색 한번 해보실래요? 제가 오다 보니까 기사가 또 떴던데 3자 회동하고 있다는 기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찰, 공수처, 경찰 국수본, 그리고 경호처가 3자 회동하고 있다. 3자 회동하고 있다. 왜 3자 회동을 왜 하겠어요, 여러분? 3자 회동을 왜 하겠습니까? 영장 들고 진입하기 힘들다는 거죠. 지금 3자 회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입장차 크게 못 좁혀. 당연하죠. 왜? 경호처는 이미 자기 갈 길을 정했습니다. 대통령 지킨다 아니겠습니까? 경찰 공수처는 대통령 잡아간다 이거 아니에요? 근데 입장차가 너무 크죠. 3자 회동, 저게 이제 마지막 회동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근데 경찰 공수처가 내일 새벽에 진입한다는 게 이미 언론을 보도 다 되고 어떻게 작전한다는 것도 다 되는데 이 작전이 성공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젯밤에도 지금 현장 저 그림을 제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만은 어젯밤에도 수천 명이 넘는 애국 국민들이 저 현장을 지키고 있는데 만약에 내일 새벽에 경찰하고 공수처 들어온다고 하면은 아마 수만 명으로 불어날 거예요. 그 수만 명을 어떻게 막을 거예요? 경찰 1000명이 그 수만 명의 군중들을 막을 수 있습니까? 곤란하죠, 아주. 그래서 지금 3자 회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저 3자 회동의 성과는 뭐 크게 기대하기 어렵지 않나. 다만 이제 3자 회동을 한 것은 왜 그렇겠습니까? 경찰, 공수처가 지금 명분이 갈수록 없어진다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어제 제가 일부 말씀드린 것처럼 반관계를 쓰잖아요. 손자병법에 나옵니다. 6도 3약이라는 책에 나옵니다. 반관계, 스파이를 활용한다. 또 역정보를 흘린다. 언론 플레이한다. 이런 게 반관계거든요. 반관계는 언제 쓰느냐? 형세가 불리할 때 쓰는 겁니다. 손자병법 6도 3약에 보면 내가 전쟁할 때 굉장히 불리해졌을 때 쓰는 것이 미인계, 반관계 이런 겁니다. 스파이는 누구죠? 어제 말씀드렸지만 오늘 뭐 일부 나오겠습니다만은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경호처 모 부장에게 경호처 지휘부가 역정보를 흘렸어요. 중화기로 무장할 거야. 근데 이자가 경찰 국수본 관계자 2명을 시내 모 호텔에서 최근에 만났어요. 그걸 알려줬어요. 지금 경호처가 중화기를 무장한다. 이랬더니 그게 바로
경찰을 통해서 언론에 흘러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겨레 신문이 쓰고 MBC가 쓰고 SBS 쓰고 지금 경호처가 중무장한다. 강경파들이다. 그랬는데 이제 역정보가 어떻게 흘러 들어가는지를 확인한 경호처 지휘부가 오히려 그 부장을 대기 발령을 했습니다. 대기 발령을 냈더니 다시 언론에서 또 뭐라고 보도를 했냐면 경호처 안에서 지금 자중질환이 일어났다. 강경파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더니 대기 발령을 했다. 이런 식으로 또 가짜 뉴스를 뿜어내기 시작했죠. 그래서 어제 경호처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다. 그 사람 역정보 작전에 걸려서 경호처 내부의 국가기밀, 군사기밀을 외부에 흘렸다. 그래서 대기 발령 낸 거다. 이렇게 지금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찰하고 공수처가 마라빌님이 공수처 경고한다. 니들 36개가 살 길이다. 저 손자병법 6도 3장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계책이 있는데 36가지가 있는데 하다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줄행랑 도망가는 거. 36개 줄행랑이 최고다죠. 싸우다 안 되면 어떻게 된다? 모든 걸 던져놓고 도망가야 됩니다. 경찰하고 공수처가 지금 36개 줄행랑 쳐야 될지도 모릅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경호처가 지금 대응을 박종준 경호처장이 처음에 그 대국민 메시지 발표할 때부터 이 경호처 뭔가 다른데 결기가 느껴지는데 딱 느낄 수 있잖아요. 임무에 임할 때는 저런 자세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경호처 간부 박종준 경호처장, 그 다음에 지금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지금 지휘하고 있죠. 경찰 소환, 공수처 소환에도 응하지 않고 있잖아요. 3차례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말은 좋아, 내 깜빵갈 각오했어, 들어와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경찰하고 공수처가 겁이 나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3자 회동하자 하는데 3자 회동에서는 모르겠죠. 별 성과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왜? 한쪽은 대통령을 지켜야 되는 입장이고 한쪽은 대통령을 잡아가야 되는 입장인데 그게 협상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결국 제가 봤을 땐 경호처가 저렇게 버티면 아마 경찰 공수처는 영장 집행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왜? 인명사상이라든지 불상사가 날 가능성이 아주 높거든요. 누가 책임질 거예요?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들 초장에는 경찰 특공대도 투입해라, 장갑차, 헬기, 드론 다 띄워라 하더니 요즘 조용하잖아요. 왜? 사상이 나면, 문제가 생기면 결국 책임은 경찰이나 공수처가 지는 것이지 민주당 국회의원들 책임 안 집니다. 절대. 책임질 수도 없고. 그러면 나중에 여론이 이거 민주당 때문에 다 이렇게 된 거야 라고 하면 민주당이 완전히 뒤집어 쓰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조용한 거예요. 밀어붙이기는 밀어붙이고 그런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경찰 내부 반발도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 프리즌 뉴스를 보면 경찰 내부 반발 격화, 국수본부장, 주요 책임자들 당신들이 선두에 서라,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경찰 직원들 블라인드 아시죠? 블라인드. 경찰 직원들끼리 쓰는 블라인드에 있는데 여기 한 20년 차 근무하신 경찰관이 쓴 글이 지금 화제예요. 이 기사를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직원들을 총칼 앞에 세우는 행위를 함부로 결정하지 말고 정집행하려거든 국수본이 선두에 서라, 이런 이야기합니다. 경찰 내부 블라인드 게시판, 내부의 동원령을 내려놓고 그 시기에 대해서는 전혀 알려주지 않으면서 언론 플레이만 하고 있다. 경호처에서는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데 국수본의 지시에 따라 동원된 수사관들은 맨몸으로 그 앞에 서야 한다. 자칫하면 정말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정치 사건 따위에 말려들어서 다치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다. 마지막으로 국수본부장, 주요 책임자들 당신들이 선두에 서십시오.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는 일인데 그 정도의 모습은 보이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동원되는 수사관들 모두 위험한 상황은 없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게 지금 경찰 내부의 여론입니다. 이런 게 블라인드에 뜬다는 거죠. 자, 근데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는 게 이 파이낸셜 뉴스에 보면은 어제 국회에서 경호처장의 영장 불응, 법원 행정처도 정당하다 인정, 이 파이낸셜 뉴스에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여당 국회의원이 물었어요. 법무부 법원 행정처장에게 물었어요. 뭐라고 하면 두 가지를 물었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
뭐라고 물었냐? 책임자의 승낙 없이 군사 비밀 장소에 강제로 들어가는 것이 적법한가요? 이렇게 물었어요. 즉, 이 말은 이번 그 한남동 관저 사태로 좁혀서 이야기하면 대통령 관저에 책임자라 하면 여기 경호처장이나 또는 주인장인 윤석열 대통령이겠죠. 지금 현재. 책임자의 승낙 없이 군사 비밀 장소인 관저에 강제로 들어가는 것이 적법한가요? 물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떤 반응이 나왔느냐. 파이낸셜 뉴스입니다. 경호처의 영장 불응, 법원 행정처도 정당하다 인정. 이런 기사입니다. 이게 보면 법원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이 뭐라고 했느냐. 형사소송법 제110조가 적용되는 경우 이는 적법하지 않을 수 없다. 무슨 소리냐. 못 들어간다 이 소리입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경찰하고 공수처가 지금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법원 행정처장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형사소송법 제110조가 적용되는 공간이 바로 대통령 관저입니다. 그럼 들어가면 안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나 경호처장이 안 된다 하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들어갈 수 있다고 예외 조항으로 빼준 것이 서울 서부지방법원의 이순영 부장판사 아닙니까? 체포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 111조 예외로 한다. 완전히 꼼수죠. 꼼수. 자, 그리고 또 물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10조 경호법 군사기밀보호법 등에 따라 책임자의 승낙 없이, 책임자 여기서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경호처장이겠죠. 영장을 집행하려는 시도를 막는 행위, 누가 막습니까? 경호처가 막겠죠. 이 행위가 적법하나요? 물었더니 천대엽 법무부 법원행정처장이 뭐라고 했느냐. 그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자, 그럼 답이 다 나왔네. 경찰 공수처가 대통령 관저에 희한한 영장, 제가 쪼가리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영장 쪼가리를 들고 들어간다. 그건 안 된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해석입니다. 그리고 그럼 이렇게 들어오는 걸 경호처 직원들이 막으면 이건 적법합니까? 적법하다. 결론 났네 뭐. 경찰 공수처가 영장 쪼가리 들고 대통령 관저 들어갔다가는 나중에 거기에 관여한 경찰 공무원들 나중에 다 어떻게 보면 내란죄 뭐 이런 쪽으로 기소가 돼가 재판받으면 경찰 공무원 연금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시기 바랍니다. 그거 연금 못 받을 수 있어요.